그래서 여러분들은 GA 알고리즘 GA 알고리즘이 초기 파퓰레이션, 피트니스 펑션, 적자 생존을 위한 선택, 셀렉션, 크로스오버, 교배, 뮤테이션, 변이 같은 이러한 것들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알고리즘을 보면 수도코드, 우리 책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수도코드는 초기 파퓰레이션을 만들어야 돼. 이니셜 파퓰레이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파퓰레이션에 적자들을 선택해야 되니까 피트니스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피트니스 계산하고 이제 루프 돌면서 잔여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얘를 변이시켜서 어느 정도 휴리스틱 값, 우리 파이팅하는 H 값들 있잖아. 그 H 값이 가장 작은 값으로 수렴될 때까지 돌립니다. 그래서 그 H 값이 제로가 돼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피트니스 계산하고 그러면 적자를 생존시키는 셀렉트 과정이 있고요. 베리에이션은 이 얘를 변화를 주는데 어떻게? 크로스오버나 뮤테이션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피트니스 계산하고 루프 셀렉트하고 뮤테이션 피트니스 계산하고 루프 이렇게. 그래서 루프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돌려줍니다. 좋아요. 그러면 체스 게임에서 마지막에 해당 정보를 타깃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GA를 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게임은 하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길찾기 알고리즘에서 그러면 GA는 어떻게 쓰느냐. 가장 좋은 길을 찾아야 되는데 GA는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체스 게임에 대한 유전자 알고리즘 적용의 에이전트를 상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크로모솜 디자인, 또 피트니스 확인, 셀렉션, 크로스오버, 뮤테이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테스트에서 이제 상상하면서 봐야 돼요. 예제 하나 풀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길찾기는 예를 들어 도시가 20개, 100개 이거 해봤잖아요. 그죠? 도시가 10개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미국 도시 10개만 선택해. 그리고 걔들을 돌고 오는 가장 짧은 길을 만들어보자. 네? 그러면 내가 랜덤으로 10개, 1에서 10까지를 랜덤 샘플링해서 이제 크로모솜을 각각의 얘는 시티 1, 시티 2, 시티 3 이렇게 되겠죠. 1번 도시 같다, 3번 도시 같다, 5번 도시 같다, 10번, 4번, 2번, 8번, 9번, 7번, 6번 도시를 돌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인디비주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랜덤 샘플링,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하면 피코 세컨 만에 한 100개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니셜 파퓰레이션은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그러면 초기 길찾기에 이 길들이 피트니스 계산을 다 할 수 있고요. 어떻게? 거리가 다 나오잖아. 도시와 도시 간의 거리. 그러니까 더하기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의 계산으로 계산이 다 되는 거죠. 피트니스 체크 다 됐고요. 적자 생존에 대한 거는 마지막에 해줄게요. 이제 이 도시들 간의 결혼과 그리고 변이를 통해서 더 나은 도시가 있는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어가 있었는데 이 투어가 하나의 인디비주얼로 표현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자 알고리즘은 뭔가를 들어가서 게임을 풀든 길찾기를 하든 이 유전자 알고리즘을 쓰잖아. 이 유전자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그 모든 알고리즘 중에 가장 스위스 나이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탐색 문제에서 뭐가 잘 안 풀려? 유전자 꺼내는 거야.
그래서 스위스 나이프는 아주 뭔가를 위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진 칼은 아니야. 그런데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는 급할 때마다 꺼내갖고 적당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소문도 나오고. 그런 알고리즘.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유전자 알고리즘을 언제든지 꺼내서 쓰거든요. 자, 쓰는데 결혼시킨다고 아까 전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탁탁 잘라가지고 바로 취직시키고 이렇게 하면 잘 나오겠지 라고 해보잖아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전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어떻게 크로스오버하면 성능이 나올까를 휴리스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많은 데서 해보고 성능이 나오는 사람이 만든 테크닉. 그 휴리스틱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한 접근도 랩 중심으로 최고 성능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었죠.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많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거든. 요 정도 문제면 요 정도 뉴럴 머리로 돌리면 돼. 경험에 기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내 혼자 요 쬐끄만 문제 해보니까 잘 풀더라. 내 거 휴리스틱이야. 이렇게 안 부른다고요. 적어도 100개 이상의 랩에서 연구실에서 유수의 좋은 대학들에서 수만 번의 실험을 거쳐서 검증된 그런 테크닉들을 우리가 휴리스틱.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유전자 관리로 그냥 팍팍 잘라서 매칭 이렇게 시키면 성능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실험하는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휴리스틱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휴리스틱을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쉬워요. 얘는 이제 PMX라는 녀석이 있거든. 그래서 크로스오버는 뭐 PMX를 쓴다, 무슨 오버를 쓴다, 뭐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오늘은 PMX를 써보는 거예요. Partially Mapped Crossover Technique, 휴리스틱. PMX는 우리가 유전자를 크로스오버 할 때 원래 지금까지 찾아왔던 걸 싹 다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왔던 거 상당 부분을 preserv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돼. 자, 그래서 PMX로 유전자를 크로스오버 시켜볼게요. 유전자 관리로 4, 5, 6, 7 왼쪽 오른쪽으로 탁탁 잘라. 그리고 1876으로 탁탁 잘랐고.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PMX로 얘를 잘라서 PMX 방법은 부모가 있었는데 parents, 부모가 있었는데 이제 offspring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는데 자녀끼리 생기는 거죠. 4, 5, 6, 7까지 1876을 유전자 가위로 잘라서 수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서 중간 파트를 수합시킵니다. 중간 파트 수합시키고 잘 보니까 1, 8, 7, 6, 4, 5, 6, 7이 수합됐기 때문에 매칭되는 도시들이 1, 4가 수합됐고요. 8, 5, 7, 6, 6, 7이 수합된 거야. 1, 8, 7, 6이 바꿔져 있는데 이거 도시잖아요. 1, 2, 3이 그대로 붙어. 1, 2, 3 뒤에는 8, 9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으면 돼요, 안 돼요? 보지도 않고 안 된대. 보지도 않고. 안 되겠죠? 왜? 1이 중복되잖아. 우리가 길을 슈트 패스로 돌려면 왔던 데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길 찾기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유전자 가위를 탁 잘라고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체스는 엄청 간단했죠? 생각보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경우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복되지 않는 2와 3은 내려야 되겠죠? 또 중복되지 않는 9는 내려야 되겠죠? 중복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중복되는 거. 이미 바꿨던 페어 정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4자리를 1로 채운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자리를 4로 채우면 되잖아. 반대로. 그래서 옵스프링에 1이 내려오면 중복되기 때문에 1자리를 4로 채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파트들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는 매칭되는 수합할 때 매칭됐던 그 정보의 도시를 그대로 매핑시켜서 넣어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PMX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업스프링 1은 2, 3, 또 9 중복 안 되잖아, 그렇지? 업스프링 2는 4, 5, 6, 7이니까 2, 9, 3 그대로 내가 유전자를 inherit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걸? 상속받는 거야. 부모한테 유전자를 그대로 상속받는 거야. 결혼해서 와이프 유전자 갖고 오고 아빠 유전자 그대로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유전자가 중복되는 파트는 페어링되어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갖고 오는데 자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위치와 순서를 그대로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 크로스오버 할 때. 알겠죠? 크로스오버 할 때 가능하면 부모의 위치와 순서를 그대로 받아온다. 가능하면 꼭 바꿔야 될 때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과 4를 매칭시켜서 바꾸게 되는 거죠. 1과 4가 매핑됐으니 4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고 5 정보를 가져온다. 그러면 교수님 어차피 크로스오버 하는 거 과감하게 크로스오버 하고 과감하게 뮤테이션 하면 글로벌로 계속 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과감하게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서치 과정이 글로벌 옵티마로 가는 서치 과정이 결국은 랜덤 서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튀는 거야 아마. 여기서 서치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튀는 거예요. 이렇게 서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도 초반에 시작할 때는 시뮬레이션 러닝처럼 탐색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서치가 중심을 갖고 목표점을 향해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정보를 결혼할 때마다 순식간에 확 바꿔버리잖아. 그러면 이 탐색이 넓게 대신 넓혀가지고 중심점을 찾지 못하고 글로벌 옵티마하고 로컬 옵티마하고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랜덤 서치. 그게 아니고 탐색을 해서 어느 정도 로컬 옵티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적자 생존으로 피트니스 펑션을 이용해서 적자 생존시키기 때문에 좋은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좋은 길로 계속 가는데 로컬 옵티마에 빠질 수 있으니까 뮤테이션 혹은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살짝 변이를 주는 거예요. 옵티마 근처에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부모가 갖고 있던 정보들을 최대한 가능하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오버를 할 때도 그 유전자가 아무 때나 잘라가지고 그냥 붙여야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옵티mal 찾는 방향으로 계속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스오버를 어떤 오퍼레이터, PMX
오퍼레이터를 쓰냐, 무슨 오퍼레이터를 쓰냐, 어떤 오퍼레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랩에서는 길찾기를 순식간에 하는 거고요. 어떤 랩에서는 계속 열대기에서 랜덤 설치해가지고 길찾기 하는 게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베리에이션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크로스오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뮤테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세 번째 포인트를 무조건 뮤테이션 시킨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뮤테이션은 이미 포인트를 자연 에볼루션하고 똑같아요. 자연 진화를 그대로 묘사해요. 그래서 임의의 포인트를 체인지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크로스오버 할 때 한번 설명했잖아요. 내가 오프스프링 1과 오프스프링 2, 자녀 1과 자녀 2가 있어요. 지금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 자연계보다는 훨씬 잘 유지되고 있죠. 파퓰레이션이. 우리는 2명 결혼했고 지금 1명 낳을까 말까죠. 그래서 2분의 1승으로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뮤테이션을 시킬 때 18 임의의 포인트를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가다가 1824 포인트 다 바꿔버리죠.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겠죠. 왜? 뮤테이션을 너무 많이 시키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랜덤 설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 판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판을 또 다시 뒤집어 놓는 거야. 글로벌 옵티마쯤에 와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뮤테이션 시키는 바람에 완전 다른 동네 가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뮤테이션도 어디서 어디까지 시키는지 분명히 임의의 포인트를 뮤테이트 시키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유전자에서 어디에 뮤테이션이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런 형태로 진행시키는 거고 여러분들 몸에 뮤테이션을 갑자기 확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사람 되는 거예요. 아주 일부 조금만 뮤테이션 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글로벌 옵티마를 찾아가기 위한 것이고 로컬 옵티마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설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합도 계산, 크로스오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뮤테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었고요. 페어니스, 적합도 계산을 이제 하는데요. 이 적합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길찾기 같은 경우에는 토탈 랭스가 될 수 있을 거고 혹은 제로원 그 랩셋 짐 싸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프로핏 이득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짐 싸기 문제도 당연히 우리가 주의로 풀 수 있는 거죠. 셀렉션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선택할 것인가? 에 대한 얘기인데요. 탐험을 하는데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탐험을 할 때 자녀를 만들면 자녀로부터 자녀만 갖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도 되고요. 계산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허용된다면 자녀와 부모를 다 같이 넣어도 돼요. 혹은 이 개인을 여러 번 넣어도 돼요. 이 개인이 인디비주얼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개체가 나왔어. 그럼 얘를 여러 번 넣을 수 있어요. 보건 추출이라 하자는 거지.
우리가 통계할 때 그런 것처럼 여러 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셀렉션 전략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총기잖아. 총기. 이번에도 또 총기 사고가 있었고, 그 트럼프를 쏜 사람은 전과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전과도 없고 깨끗하잖아.